덕서고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인수분해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요. 자, 이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인수분해꼴로 바꿔줍니다. 자, 인수분해꼴로 바꿔주면은 이게 a 플러스 2b a 마이너스 b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게 a, b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2b라는 모양은 x제곱, 자, a 플러스 2b라는 모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a 플러스 2b라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계산해주면 a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다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되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x제곱의 개수는 하나하나씩 이제 항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x제곱과 이렇게 나오겠죠.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9가 되죠. 세 번째는 5하고 3 돼서 얘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을 구하면 답이 27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니까 직접 나눠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8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하나 더 써주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 되죠. 자, 3을 한 번 더 써주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qx는 어느 부분이죠? 몫이 qx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 부분이 qx가 되겠죠. 이 부분이 qx가 되고요. 자, 나머지 r은 5가 나머지 r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q1 값은 1이 되죠. 1. 그 다음에 R1. 자, R1 값은 어차피 상수항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1 값과 R1 값을 더하면 답이 6이 되겠네요.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 성립한다. 자, 연조리제법을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연조리제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자, 한 번 더 써보면 3이 나오죠. 자, 한 번 더 써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전부 다 요 A, B, C, D를 구성하는 문자들이죠. 연조리제법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고요.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합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저거를 계산했을 때 2x-x분의 2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저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10개, x제곱이 10개, x제곱분의 1도 10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요 값이 88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넘어가면 100이고 나머지니까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를 묶으면 x-x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x-x분의 1을 찾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 얘는 x-x분의 1을 제곱하고 플러스 2를 한 값과 같겠죠. 그래서 결국은 x-x분의 1의 제곱은 8이 되고요. 여기서 x-x분의 1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잘 보면은 x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중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중에서 플러스 2 루트 2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2만 답이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2를 요 값에 대입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 x 플러스 2의 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머지.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범한 3차식의 문제겠죠.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써보면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을 모르죠. 나머지를 5x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이다. 이 말은 바로 써보면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란 말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데요. 자, 몫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ax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이하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써주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볼 조건은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먼저 볼 거예요. 자, 두 개 다 fx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식 또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세 번째 식에서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속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3 ax라고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뒷부분인데요. 자, 이 뒷부분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과연 몫이 뭔가? 자, 되게 헷갈리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반드시 a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나머지 부분이 빠지겠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요 안에 들어갈 부분은 바로 a가 됩니다. a. 몫은 분명히 무조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을 상상할 텐데 이 첫 번째 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뒷부분이 5x 플러스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5x 플러스 7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5x 플러스 7이라고 써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을 첫 번째 식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식을 다시 이제 순차적으로 써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3ax 플러스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은 아까 나왔던 요 식과 같습니다. 자, 어떤 식과 같냐면 아까 나왔던 요 식과 같아요. 요 두 개는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A, B, C를 쓰지 않고 저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식은 요 가운데 있는 이 식을 봅니다. 자, F-3은 자, 요 식이 전부 다 fx니까요. F-3은 5라는 식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적용해주면 이 세 번째 식 여기에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다 사라지고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 그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뭐가 되죠? 7이 되고 마이너스 8 그럼 3이 되겠네요. 3.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는 요 a 값을 찾아주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rx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rx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rx가 되겠죠. 그래서 이 rx라는 부분에 a에 3을 대입하면 이게 완벽한 rx의 식이 되고요. 따라서 r0 값은 x에 0을 대입하면 12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목과 나머지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저 부분은 이제 식을 써보면 요거를 x-1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나머지는 11n x-1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양변의 x자리에 1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x에 11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날아가는데요. 자, 날아가는 부분이 이 부분. 여기 이게 전부 다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x에 11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자, 왼쪽 식은 11의 n승이고요. 11의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b 대신에 11a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0이 되겠죠.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b 대신에 11a 마이너스 11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기 ax,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b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를 대입하면은 뭐가 되죠? 플러스 11a 마이너스 11의 제곱이 되고요. 요건 합차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서 x 마이너스 11이라는 인수로 묶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해 가지고 처음에 있던 식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원래 있던 식을 다시 써보면 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일은 x-11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인수를 한 번씩 없애고요. 자, 없애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식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면 x의 n승, 그 다음에 요식 남아있죠. 그 다음에 x-11에 qx 남아있고요. 11의 n승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인 있길래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식에다가 다시 한번 x의 11을 대입해 줍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넣었을 때고요. 자, 두 번째 x의 11을 대입하면 이제 그 순간 왼쪽에 있는 식이 이 11의 n승, 그쵸? 그 다음에 22-a. 자, 오른쪽은 뭐가 되죠? 오른쪽은 11의 n승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전부 다 하나씩 계산해 봤더니 이 부분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과값을 정리를 해보면 22-a가 1이고요. 그래서 a는 21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의 21이라는 값을 이제 b에 대입해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1 곱하기 21 마이너스 1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 곱하기 21에 마이너스 121을 때려주면 답이 b는 110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면 답은 131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a, b, c는 정수고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3을 대입했을 때 또 0이 된다고 하네요. 자, A, B, C가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는 A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도록 이제 숫자를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밑에서 위를 빼보면 80A 플러스 28B
마이너스 88은 0이고요. 요걸 4로 나눠주면은 20a 7b 마이너스 22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b, c가 정수고 a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는 숫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기준이 돼야겠죠. 20분의 22 마이너스 7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b의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b에 이제 하나하나씩 숫자를 집어넣다 보면 b가 6일 때, 자, b에 6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수란 조건 없이 불가능하죠. 얘가 42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벌써 찾았습니다. b 값과 a 값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 b 값과 a 값을 대입해주면 c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c 값도 1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 값을 전부 다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원래의 식이 자,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원래의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속에 1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될 텐데, 이제 편리상 요 부분을 이제 조리제법을 써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인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쟤를 조리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6, 11, 0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먼저 마이너스 1부터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또 뭘 써야 되죠? 3을 써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조리제법의 결과를 놓고 보면 x 플러스 1이 있고요. x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이 뒷부분에 붙는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fx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준 게 fx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fx 값까지 이제 완벽하게 찾아주면 f-2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f-2 값이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자, 저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만족하는 저 성질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저걸 만족하는 성질은 어떨 때죠? 자, 어떨 때냐면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0보다 크다고 해야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식은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b가 음수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저 절대값 자체가 음수겠죠.
그래서 절대값부터 먼저 풀고 시작해 보면은 저 절대값 부분은 a-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부분에서 a는 양수인데 절대값 속에 들어갔으니까 저기 음수죠, 현재.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a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자, 플러스. 자, 루트 a인데요. 루트 a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써줍니다. 근데 루트 b는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고 쓰고 i를 이렇게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만 잘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대놓고 먼저 전개를 해보면, 자, a제곱, 루트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abi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b죠. 근데 마이너스 b가 있을 텐데 i 제곱이 딸려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에 맞죠? a 플러스 b에 플러스 2 루트 마이너스 abi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까지를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계산해주면 아까 첫 번째 부분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였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까지 계산해주면 이제 여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남은 부분은 이것만 남을 거예요. 자, 근데 i는 분명히 루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양의 약수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것부터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연수 n의 모든 양의 약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약수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 예를 들어서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숫자를. 그러면 얘의 약수는 우리가 a를 1부터 이렇게 써서 am까지 곱하고요. 그 다음에 b를 1부터 써서 이렇게 이제 p의 n까지 곱하는 식으로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a의 m승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쭉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1개가 나오고요. m 플러스 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n 플러스 1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배 법칙을 해보면 전부 다 모든 약수가 다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약수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12 같은 경우는 약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fn의 정의가 보면 양의 약수를 오메가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떤 식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오메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오메가 자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뜻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2의 양의 약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자, 저기에 계속 집어넣을 거죠. 4, 6, 1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오메가 그냥 그대로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있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한 번 더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오메가 6제곱은 1이고 오메가 12제곱도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오메가의 성질에 의해서는 오메가 제곱하고,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플러스 1까지 하면 얘가 0이 되죠.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부 다 계산하면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제 독서고 이번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아요. 자, 보면 F2의 2m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F2m, 2m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의 2m 플러스 1의 약수를 한번 볼게요. 요건 지금 혼자 존재하죠. 혼자. 약수가 뭐냐면 1, 1은 2의 0승이죠.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가 약수냐면 2의 2m 플러스 1까지가 약수가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약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9승의 약수다 라고 하면 1부터 2의 1승, 2의 2승에서 2의 9승이 모두 다 2의 9승의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과 지금 같죠.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를 달았죠. F. 그럼 F를 달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F 2의 2m 플러스 1이다 라는 뜻은 여기에 전부 다 오메가를 붙인 거예요. 오메가 1승, 오메가 2, 오메가 2의 제곱, 오메가 2의 2m 플러스 1까지 요걸 전부 다 더한 거.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거의 뜻이 F의 2m 플러스 1의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이런 뜻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 부분에 요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요건 뭐냐면, 뭐죠, 이게? 2의 2m-1의 약수. 그러니까 이제 F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F 2의 2m-1이라는 이 뜻은, 자, 오메가 1승부터 오메가 2, 오메가 2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냐면, 오메가 2의 2m-1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고요.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1, 2번으로 나눠보면 요 1번의 이 친구는요. 요 2번의 이 친구보다 몇 개가 더 많냐? 몇 개가 더 많냐? 이제 그걸 봐야 되죠. 몇 개가 많죠? 두 개가 더 많습니다. 두 개. 자, 이제 그 두 개가 뭐냐면, 자, 끝이 2m 플러스 1로 지금 끝났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자, F2의 2m-1에다가 뭐가 더 더해져야 되냐면, 오메가 2의, 그쵸? 2의 2m이 더해져야 되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2m-1과 2의 2m 플러스 1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2개가 더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오메가 2의 2m 플러스 1까지 들어가야 이게 완벽하게 이 친구가 됩니다. 자, 끝이 뭘로 끝나는가가 중요하죠. 끝이 뭘로 끝나는가. 그래서 요거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자연수를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과연 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지를 잘 찾아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저게 어떤 자연수에도 마이너스 1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m이 1부터 볼게요. 자, m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제 뒤에 뒷부분만 보면 되면 되죠. m에 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1 집어넣으면 4승 더하기 오메가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승이죠. 자,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오메가 8승은 뭐가 되죠?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얘를 찾냐면 여기서 찾아야죠. 그쵸? 여기 찾아야 되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m이 2일 때도 볼게요. 자, m일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m이 2일 때는 오메가에 뭐죠? 2를 집어넣으면 4. 오메가 2의 4승 게 16이죠. 16.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의 5승 32네요. 이렇게 되죠. 자, 오메가의 16승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오메가 32승도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자, 이제 디귿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디귿에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올려서 f 3 곱하기 2의 2m 플러스 1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 곱하기 2의 2m 플러스 1의 약수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볼 거예요. 자, 얘의 약수는 이렇게 생겼죠. 1, 3, 1, 2, 2의 제곱, 2의 2m 플러스 1. 이것들끼리 하나하나씩 곱해진 게 약수가 됩니다. 또 f 3 곱하기 2의 2m을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3 곱하기 2의 2m의 약수를 보겠습니다. 이 약수는 1, 3. 이 뒤에는 뭐죠? 1부터 쭉 곱해서 2의 2m까지가 됩니다. 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구조상 요것들끼리 계산을 한 번씩만 다 해준다면 이게 약수의 개수, 촌 또는 총합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분배법칙했을 때가 모두 다 약수가 되는데 이 위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의 2m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의 2m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시키냐? 얘하고 얘가 발생시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의 차이는 바로 저 부분이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럼 저 부분이 오메가로 들어가서 그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1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 그러면은 오메가에 2의 2n 플러스 1 요거 하나. 자, 두 번째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3 곱하기. 두 번째는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 부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 부분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그 자연수가 모두 다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거기에 오메가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m의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오메가가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썼던 전제 조건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아까 식이 뭐였죠? 여기 0이었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자, m이 1일 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8승 플러스 m이 1일 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24 이렇게 되죠. 근데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 24승은 뭐가 되죠? 오메가 24승이 1이네요. 그죠? 8승이니까 1. 그래서 요 식에 의해 얘가 오메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이 2일 때도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2의 5승 오메가의 32가 되죠. 2를 집어넣으면 32에다 3을 곱하면 오메가의 9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건 오메가 32는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96도 오메가 세제곱의 32승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이제 무슨 뜻인지를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자, 10번 문제, 인수분해 문제죠. 자, 하나씩 따라가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의 차수, B의 차수, C의 차수가 다 같기 때문에 A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네요. B제곱 플러스 2BC C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A가 하나 있는 건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되네요. 자, 삼각형 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약분을 해도 되죠. 0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A를 먼저 약분하고요. A를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를 약분하면 그죠? 뒤에 안 써줬네요. 뒤에 A만 약분하는데 뒤를 없애줬네요.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B 플러스 C 하나도 없애줄게요. B 플러스 C를 하나 없애면 뒤쪽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요 식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A와 B와 C가 같은 정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로 봐도 되고 B로 봐도 되고 C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4분 루트 3 A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자, 복소수가 만족시키는 성질이 이제 이렇게 만족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복소수를 Z를 먼저 미지수로 볼게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자, 이제 저 형식 자체는 Z는 오메가 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메가라는 복소수도 이미 정해져 있겠네요. 그죠?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Z, 오메가를 켤레 복소수를 때려주면 이게 Z바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A-BI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 Z-오메가. 자, I가 앞에 있고요. Z-오메가는 EBI겠네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EB가 될 거니까 항상 실수가 될 겁니다. 자, 니은 Z 오메가 바네요. 그죠? 근데 이제 Z 오메가만 해줘도 얘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전체를 바를 씌워도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디귿 Z의 제곱. 자, Z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2ABI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I가 깔려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 실수가 된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허수부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실수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어떨 때죠? 얘가 0이 될 때겠죠. 근데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실수라고 부를 수는 어렵겠네요. 그죠? 리을 Z바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Z바는 A-BI고요. 밑에는 오메가 A-BI죠. 근데 여기에 i가 하나 더 곱해졌습니다. 그럼 결국 i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자,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4k제곱 없어지고요. 그럼 k는 1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럼 10보다 작은 양의 정수 k 값을 찾아라. 자, 근데 양의 정수 k 값을 찾아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자, 계산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산이 좀 틀렸네요. k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129 12k. 즉 k는 10점 얼마보다 작다 되겠네요. 그래서 k라는 양의 정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13번 양수 A, B에 대하여 중근을 가질 때 바로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에 마이너스 4a제곱이 되겠네요. 는 0 되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계산해주면 a제곱이 20이죠. 20. 그 다음에 a, b 항은 16에다가 이것도 20이네요. 그 다음에 b제곱 항은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2, 3, 1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2a 플러스 3b. 자, a, b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 b는 2a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계산 문제네요. 14번.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돼 있을 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근각계수의 관계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 알파 베타는 9. 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곱이 양수인데 합이 음수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라는 결론이죠. 이걸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둘 다 음수라는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루트 속에 음수를 남겨놓지 않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알파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베타를 쓸 때도 이렇게 써야 우리가 안 틀립니다. 루트 속에 음수를 남겨놓지 말고요. 자, 먼저 i제곱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요거를 해줄 거예요. 자, 제곱을 해주면 루트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루트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예요, 지금. 자, 중간에 마이너스 2, 루트 두 개의 곱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2 루트 알파 베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틀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고요. 9 플러스 6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15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잘 보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에서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썼던 이제 요 식에서요. 이제 요 식을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fx 플러스 7. 자, 이걸 0으로 하는 해가 알파와 베타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짤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2차식 fx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의 해가 알파 베타인데요. 우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고요. 얘를 x-알파, x-베타라고 해봅니다. 근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요 2차 방정식이 바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2차 방정식을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죠. 이 조건을 사용해서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x에 마이너스 x에 1을 대입하면 6은 k x에 1을 대입했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x에 1을 대입해서 이제 이런 k 값을 찾아주는 문제죠. f1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7 마이너스 7 이제 이렇게 fx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fx의 최종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값은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다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값을 구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값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값이 뭔지를 찾아야겠네요. f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6. 아, 이거는 f-1 값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1 값을 찾아보면 1 마이너스 9 그죠? 마이너스 8이니까 약분하면은 12.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 물론 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바로 가볼게요. 자, 원래 있던 fx가 두 근의 합이 6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이 근은 요 x값을 말하죠.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는요. f 알파와 f 베타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f5x-2인데 결국 이제 여기서 5x-2라는 부분이 알파일 때가 하나의 근이고요. 5x-2라는 부분이 베타일 때가 또 하나의 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 진짜 근을 찾는다면 이 근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근을 찾는다면 이 근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근을 이렇게 두 개를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 첫 번째 식에서 말하는 근이 바로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을 더해주면은 두 근의 합은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은 2가 되겠죠. 자, 17번. 자, 문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요거의 최대값이 5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요 범위일 때 요거의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저거의 최대값이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x의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묶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최대값은 이 부분입니다. 요게 5가 된대요. 이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5가 된다. 그러면 a제곱은 16이 되고요.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답은 4가 되겠죠. 자, 이제 a 값을 직접 구했고요. 요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이번엔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얼마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부터 4까지를 잘라줍니다. 1부터 4까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최소는 x가 4일 때죠. x의 4일을 집어넣어 보면 16 마이너스 32 84 3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64니까 마이너스 67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소값 m값입니다. 맞죠? 그리고 a값까지 더해주니까 a와 m값을 더한다고 해도 답이 마이너스 63이 되겠네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자, 치환하는 형태죠. 자, 얘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t는 대칭축 1이죠. 1이고 범위는 2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t의 최대치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아니 x가 2일 때, x가 2일 때는 자, 정리를 해서 써볼게요. 2일 때는 4 마이너스 4는 0. 그럼 t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을 때가 0입니다. t가 가장 낮을 때가 0이죠. 그럼 두 번째 t가 가장 높을 때는 x가 3일 때가 되겠네요. x가 3일 때 t 값도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t의 범위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함수는 대칭축 2가 되고요. 0부터 3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최대는 t가 0일 때 3이죠. 최소는 t가 2일 때,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대치수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합은 2가 되겠네요. 자, 19번.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4와 3인 2차 함수 fx, gx. 그리고 또 다른 gx선, gx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x와 gx가 만나는 점 좌표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또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gx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되게 많이 복잡하죠. 자,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fx와 gx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근데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4고
gx는 3이기 때문에 fx-gx를 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 될 거예요. 1이 되고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자, gx와 직선이 접한답니다. gx와 직선이 접해요. 근데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요. 우리가 이제 gx와 직선이 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요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에서 hx를 빼면 자, 최고차의 개수는 g를 이길 수가 없죠.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되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접하기 때문에 중근이입니다. 중근.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fx와 gx 아니 fx와 hx 되게 복잡하죠. 요거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와 hx를 연립시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연립시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연립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로 만들어진 2차식에서 합이 4이고 곱이 2라고 문제가 제시가 된 겁니다. 자,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일단 10부터 적읍시다.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더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차분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x하고 또 뭐가 남죠?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정리해주면 x제곱은 4개, 그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4개. 4개. 남은 부분을 써주면 요거랑 뭐가 남죠? 4분의 3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는 0으로 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이 4이기 때문에 4는 a분의 b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겠네요. 첫 번째에서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두근의 곱.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a분의 c. 자, 그러면 a분의 c를 하면 뭐가 되냐면 4분의 1을 하고 알파 베타 플러스 4분의 3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가 약분해서 4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8은 알파 베타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이렇게 할 거고요. 네, 대입해 주면은 64 맞죠?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플러스로 쓰겠습니다.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답은 12에다가 3을 곱하니까 113 아니 112가 되겠죠. 12 16에 63, 18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잘 봅니다. 20번 문제. 함수가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돼야 되죠.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요.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0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죠.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부분과 위로 볼록 부분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 부분은 x제곱 플러스 5x라는 부분이고요. 이 위로 볼록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이제 두 부분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서로 다 4개의 식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1번 그래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자, 2번 그래프보다는 더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구하기 쉽죠. 왜? 마이너스 5, 0을 지난다고 하면 되니까. 어떤 게 마이너스 5, 0이죠? 얘가 마이너스 5, 0을 지날 때라고 하면 됩니다. 자, 2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0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k 값이 5가 되겠죠. 자, 이제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의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가 됩니다. 그럼 접할 때는 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k는 9가 될 거예요. 9.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9일 때보다 작고, 그죠? 9일 때보다 작고 5일 때보단 크다. 이제 요 점에서만 우리가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번이 되겠네요.